안녕, 화둥이 여러분. 화학 가르쳐주는 남자, 화가 정 선생입니다. 저번 주에 온라인 계약을 처음으로 진행하고 수업을 듣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하니 편한 방식으로 쌤한테 말씀해 주시면 문제점이 있거나 더욱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개선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주차 첫 번째 시간 화학원 신나게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것까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자부터 살펴볼 텐데, 분자 같은 경우는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면 물질을 끝없이 쪼개어 나갈 때 마지막으로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가장 작은 입자 배웠었는데,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냥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한 성질이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저번 시간에 쌤 예를 들었던 초코 우유의 단맛과 같은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탕 분자 같은 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맛, 신맛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고유한 성질을 가진 입자, 아세트산 분자와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슨 쓴맛, 그 다음에 빨간 맛은 아니군요. 그런 고유한 성질들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들을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는 여러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독립된 단위체라는 특징이 있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비금속이라는 물질과 비금속이라는 물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비금속은 뭐고 금속은 뭐죠? 비금속과 금속은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서 주기율표라는 내용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세상의 물질은 금속이라는 물질과 금속이 아닐 비자 써서 비금속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온결합 살펴볼 때 이온결합은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결합한 거라고 했죠? 그렇죠. 위에 얼른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금속 물질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이라는 물질이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음이온이라는 얘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분자를 배우는데 이번에는 비금속과 비금속이라고 했네. 비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어떻게 된 거야? 전자를 얻은 거지. 그럼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가 많겠네? 그래서 이 전자라는 물질들을 서로 공유해서 중요하니까 쌤 빨간색이고 별표까지 칠게요.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하는 애들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이 전자를 공유해서 만든 공유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물질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공유결합 위에 이렇게 전자를 공유 이렇게 써놓으면 편하겠죠. 이 공유결합을 하는 방법과 공유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2학기 때 3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분자 결합하는 방법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공유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을 분자라고 한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외가 있네요. 예외 18쪽 원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쪽 원소 다음 페이지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애들이 있는데요. 얘들은 예외라고 했으니까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공유결합을 얘들은 하지 않으면서 안정한 물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는 하나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 이래서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면서도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보니까 비분자성 물질이라는 게 있네. 지금 아까 비금속이라고 하면은 이 B자가 아닐 B자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금속이 아니니까 금속이 아닌 물질에서 비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B자가 들어갔으니까 분자가 아닌 물질이네. 분자가 아닌 물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야. 우리 아까 먼저 살펴본 이온 결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온 결합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다고 했잖아. 금속이 양이온을 만들고 비금속이 음이온을 만들어서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서 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금속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3단원에서 결합을 자세히 배울 거지만 금속과 금속끼리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쌤,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걸로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예외 부분이 있는데요. 비금속 원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독립된 단위체가 분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흑연과 석영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흑연과 석영 같은 경우는 얘들을 아무리 가장 작은 단위, 고유한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단위인 분자로 떨어뜨려 내려고 했는데 얘는 분자로 떨어뜨려 낼 수 없고 결정이라는 단위로 떨어뜨려 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분자랑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 분자보다 더 큰 단위가 결정이 됩니다. 즉, 분자들이 합쳐져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흑연과 석영은 얘들이 분자로는 떨어뜨려낼 수 없고 결정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뜻은 작은 단위를 떨어뜨려낼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은 단위를 아직까지 떨어뜨려낼 수 있는 과학기술이 사실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아직 과학기술로서 떨어뜨려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를 분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은 가장 작은 단위를 결정이라고 하자. 그리고 비분자성 물질이라고 하자. 이렇게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중에 얘들도 분자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분자로 분류될 수 없고 결정이 가장 작은 단위인 비분자성 물질이라고 한다는 것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 많이 되겠죠. 이 다음으로는 방금 배웠던 공유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뭘 공유를 한다고 했죠? 비금속과 비금속들이 전자쌍이라는 것을 공유를 해서 여기 새로운 정의가 나오네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2개 또는 8개를 채워서 결합을 하는 안정화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은 뭐고 2개는 뭐고 8개는 뭐예요? 이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자를 공유를 하는데요. 그냥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2개 또는 8개로 맞춰져서 맞추려고 결합을 하는 게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되면은 나중에 선생님 3단원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은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소같이 가운데 양성자라는 이렇게 물질이 있고 얘들을 원 주위로 운동을 하는 전자의 궤도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가 원으로 운동하는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는 수소 원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워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에 채워지는 개수를 정한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 채워진다. 채워지려고 결합을 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심화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해되는 친구들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전자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산소 원자한테 너 나 하나 주라. 나도 너 하나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전자를 2개를 가지면서 얘가 2개가 채워지면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8개 되는데 8개가 채워질 수 있는데 지금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산소한테 너도 하나 필요하니까 나도 하나 필요하거든. 그래서 산소한테 이렇게 하나씩 서로 공유 결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2개가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8개가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가 8개가 됐기 때문에 산소도 안정해지고 수소도 안정해지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공유 결합한 전자는 말 그대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짝꿍과 함께 지우개를 나눠 쓴다고 하면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우리 같이 쓰는 지우개 이렇게 판단하듯이 전자도 우리 서로 같이 쓰자라고 해서 공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심화 설명이었으니까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전자를 서로 같이 나눠 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분자를 표시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H2O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물은 뭐 흐르는 성질, 얼렸을 때 페트병에 물을 얼렸을 때 부피가 커지는 성질, 그런 고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작게 써진 숫자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 가르쳐 드렸을 텐데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H2O라는 물에는 수소가 몇 개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 그렇지. 수소가 2개 결합에 참여했다고 살펴볼 수 있죠. 결합에 참여.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가 생략되면서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는 몇 개가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물에는? 산소가 1개 참여하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H2O라는 물에는 수소 2개,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앞에 무슨 숫자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4라고 한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H2O라는 물 분자가 4개 있다 뜻이에요. 물 분자가 4개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분자의 개수, 그 다음 H랑 O는 원자의 종류. 사실 여기 원자라고 하면 여러분 틀렸죠. 사실 원소라고 써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참여하는 작은 숫자는 결합에 참여한 원자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하나 우리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이 예시를 쓴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2라는 물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CO2. CO2가 이렇게 6 이렇게 있다고 써볼게요. 6. 그러면은 이 뜻은 뭐야?
이산화탄소에는 지금 탄소가 몇 개 참여하고 있어? 탄소가 한 개 참여하고 있고, 산소는, 그렇죠. 산소는 두 개 참여하고 있고, 여기 앞에 쓴 숫자는 뭐야? 6개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해볼까? NH3라는 물질을 한번 가지고 해볼게. NH3. NH3는 암모니아라고 하고요. 암모니아에는 기본적으로 질소가 한 개 참여하고 있고 수소는 3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숫자 5는 암모니아가 5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프린트에서 마지막인 주기율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라는 애들과 조기라는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가로줄을 읽는 방법을 주기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밑에 표에 나와 있는 얘들을 1주기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얘들 또 2주기, 세 번째는 3, 잘못 썼네요. 보면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 네 번째 줄은 4주기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지금 공유결합에서 살펴봤던 전자 껍질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주기 같은 경우는 어때? 전자 껍질이 한 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전자 껍질이 한 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위에 복습해 보면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수소 같은 경우는 한 개 가지고 있고 헬륨은 2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일주기가 끝이에요. 그 말은 이제 방금 말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 전자 껍질이 같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족 같은 경우는 좀 욕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로를 읽는 방법을 족이라고 하고요. 같은 족의 원자들은 원자과 전자라는 게 같은데요. 선생님, 원자과 전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원자과 전자는 방금 살펴봤던 전자 껍질 있죠? 가장 맨 바깥에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화학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성질을 갖지 않으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어도 원자과 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어때? 원자과 전자 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도 같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원소의 종류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H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 수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HE 같은 경우는 헬륨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방금 내용을 복습해보면 여기 같은 주기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이렇게 봐서 1주기는 전자 껍질 몇 개? 한 개 있으면서 전자는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 거고 2주기부터 3주기, 4주기까지는 이제 전자 껍질이 각각 2개, 3개, 4개 이렇게 되겠지.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렇게 하면서 전자는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1족은 원자과 전자 수 1개, 2족은 다 같이 2개, 13족은 3개. 3족부터 12족은 없나요? 3족부터 12족은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왜요? 왜 대학교 가서 배우나요? 이 3족부터 12족은 지금 방금 배웠듯이 공통된 특징이 없어요. 공통된 특징이 없기 때문에 개개 원소마다 다 심화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개로 배우는 것은 개개 원소로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렵겠다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배웁니다. 지금 하고 싶은 친구들은 쌤한테 오면 선생님이 그 개개의 원소를 공부하는 책을 드리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족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지금 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 여기 족에 나와 있는 숫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뒤에 숫자를. 1의 자리 숫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18족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없어요. 0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면은 18쪽 같은 경우는 왜 원자과 전자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공유결합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18쪽 원소들은 얘들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화학적인 성질이 없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지만 원자과 전자는 0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별표를 2개까지 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프린트에서 마지막 내용인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이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방금 살펴봤듯이 주기율표에서 18족 위치에 존재하는 애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서 결합에 참여하지도 않고 다른 애들과 결합을 이루지도 않습니다. 원자과 전자는 8개가 아니라 0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 우리 위에서 배웠었네. 원자들이 18족 원소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또는 8개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2개와 8개를 채우는 이유를 우리 이렇게 방금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네. 전자를 2개 또는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원소랑 같은 안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지 18족 원소랑 같은 얘들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옥텟 규칙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이렇게 채우려고 결합하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옥텟 규칙 지금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3단원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모르겠으면 넘겨버려. 마지막 금속과 비금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원자과 전자수가 3개 이하라는 물질로 결합이 될 수 있고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0 또는 4개 이상으로 구성된 물질을 비금속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아까 살펴봤듯이 금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있고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으려는 또는 공유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기 위에서 나온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서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 있는 주기율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알루미늄과 베릴륨 사이를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진한 글씨로 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빨강색으로 칠하는 부분, 빨강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부분이 얘들이 비금속이 될 거고 파란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중학교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발췌한 화학원을 배우기 위한 기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화학원 1단원 화학의 첫걸음 부분에 대한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갈 예정이고 그에 관한 문제도 함께 많이 풀어볼 예정이니 기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화둥이 여러분, 바이바이.